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타TV 시황쌤 뷰포인트입니다. 네. 금일 최근 아무래도 최대의 화두는 트럼프이죠. 트럼프에 대한 사실은 우리는 기대감보다 우려가 더 크다 보니까 시장이 과히 좋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뷰포인트를 통해서 사만전자는 기회다라고 제목도 그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정말 어제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었죠. 예, 정말 반등이 4만은 안 찍지, 4만전자는 안 찍을 것 같더니만, 동시효과에, 마감 동시효과에 찍어 눌러가지고, 4만전자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강한 또 반등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8% 상승해주고 있고요. 정말 말 한마디가 참 무섭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도 반등이 있고,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졌던 2차전지 섹터가 좋지 못합니다. 역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IRA죠. 요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추가 조정 오늘 좀 과하다 좀 싶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우려감 더 큰 건 어쩔 수 없고, 거기에 플러스 기대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대응해보자 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역시 그 대응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국내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말자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에 몫임 알려드립니다. 일단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부터 봐야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행정부 내각의 장관들 몇몇들이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을 기용해도 되는 게 맞을까? 물론 트럼프란 본인 당사자도 그렇습니다만, 와, 정말, 좀 약간 똘끼가 충만한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어차피 이번 행정부 트럼프 2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충성파들로 채워 넣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한다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양상이 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트럼프를 원치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거죠. 국내 2차 전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고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 안 좋겠죠. 특히 IRA 요거를 좀 건드리지 좀 마라. 정말 했는데, 야, 이거 정말 이렇게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어버렸고요. 새 공제 폐지하나.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테슬라, 리비안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들이죠. 특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기도 한데, 네, 어쨌든, 네, 요 우려감 때문에, 테슬라는 5%, 리비아는 14%. 그래서, 그리고 머스크는 IR의 세액공제 폐지에 찬성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자기네들은 업계에서는 1등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머스크가 참,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면서도 나쁜 사람인 게 본인은 정부의 각종 혜택으로 그죠? 보조금으로 성장을 해놓고 다른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좀 야비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밖에 없는 어쨌든 기업가로서는 탁월합니다. 그렇지만 좀 야비한 성격도 좀 가지고 있는 듯한 좀 모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내년에 저가형 차량도 내놓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전기차는 애초부터는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됐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고급형 위주로 프리미엄급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전기차가 아무래도 좀 비싸다 보니까 친환경도 생각하고 그리고 면서 어느 정도 여력 있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겟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저가형도 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본인의 타격은 좀 덜하고 어쨌든 경쟁자의 타격은 좀 더 클 것 같은 이런 거. 역시 일론 머스크는 정말 머리를 참 잘 돌린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 뭐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도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우려가 현실이 되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네, 뭐 어쨌든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약화되는 기미가 보였죠. 그러니까 마냥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들은 조금은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내각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규제를 완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뭐 향후에 또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고요. 어쨌든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은 뭐 제가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는 거, 그리고 기업도 실적이 그닥 좋지 않은 회사들은 잘 쳐다보진 않죠. 우리 웰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 정말 잘 가는 것도 정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뭐래도 정말 수익 낼 수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러신 분들 많겠지만, 근데 결과가 나중에는 좋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을 잘 하신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체가 있는 것만 본다. 그래서 가상화폐 어쨌든 트럼프 덕분에 이거 뭐 공생관계예요. 지금 사실은 공생관계. 그래서 지금 정말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정말 이렇게 챙겨준다.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닌다면은 이 가격에 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저희는 뭐 초지일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그다음 쳐다보지 않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젊은 분들이 좀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긴 해요. 안전한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밤 뭐 최근에 뭐 CPI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됐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발표됐습니다. 뭐 예상치랑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크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않았고, 그리고 어쨌든 최근에 실업률,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줄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증시 호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한마디 했죠. 뭐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뭐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금리 인하 12월에도 배제하지 않겠다 할 수도 있다 얘기해놓고 왔다리 갔다리 좀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뭐 트럼프가 어차피 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또 너무 신경 안 쓸 수 없죠.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트럼프도 금리 인하는 원할 텐데 그래서 파월은 그냥 기계적인 말을 했지만 최근에 비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약간 매파로 좀 들렸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증시에 좋지 못하죠. 그래서 어제 호재와 악재라면 악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두 가지가 공존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빼더같이 보면은 12월에 금리 인하가 지난번에 뭐 한 90% 가까이 됐었는데 조금 줄었죠. 파월이 서두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횟수 자체가 이제 줄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12월에는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 하면 좋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나스닥 선물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약화된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되면 다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분명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분명 기대와 우려감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반대했던 분들은 이제 경제 좀 학식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것을 생각하죠. 세계 평화라든지, 물론 세계 평화에서는 뭐 트럼프가 더 일조할 가능성도 있지만, 네, 뭐 친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좀 트럼프가 우려되는 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뭐 차익 실현 이제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요게 미국은 워낙 이제 꼭지에 있고 우리는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으로 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좀 상황이고, 그래서 국장도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죠. 지금 어제까지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가던 기조가 계속 갔었고, 근데 오늘 바로 다음날 뭔가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유가, 그렇죠. 유가를 보는 이유는 그거죠. 중동의 불안함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시 이거 언제 되나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강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이제 전쟁의 종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러니까 헤즈볼라죠. 이쪽도 휴전 협상이 좀 진전되는 좀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좀 하락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쪽도 어마어마하게, 특히 가자 지구는 뭐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뭐 그냥 다 폭파시켜 놨었기 때문에 이거 가자 지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좀 재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신도시가 하나 새로 지어지는 듯한 뭐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특히 뭐 이쪽도 뭐 우리가 기대가 좀 크죠.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이미 뭐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항생도 오늘 좀 반등이고, 니케이도 좀 반등이네요. 대만도 반등입니다. 어쨌든 코스피 요거보다 좀 더 올라왔는데, 그죠? 쭉 한번 정말 저점을 한번 또 찍어줄 뻔했는데, 그래서 완전히 쌍바닥이죠. 정말 완전히 쌍바닥을 찍어주고 2400 지수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무려 7, 8%. 야, 삼성전자 7, 8%면 거의 뭐 상한가 아닌가요? 거의 뭐 굉장히 급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역시 4만 한번 찍더니 아주 그냥 굉장히 환한 모습입니다. 네. 밑꼬리 달고 코스피 지수도 올라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약간 여기는 오히려 지난번 저점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갔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IRA가 뭐 폐지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2차 전지, 특히 코스닥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또 추가로 되는 것은 정말 과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정말 기회다 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동을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바로 전까지는 이게 좀 매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외인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수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역시 옵션 만기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외인들이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현물은 그동안 계속 정말 지긋지긋한 매도였는데, 그 다음에 연기금이 그래도 계속 받쳐주고 있었단 말이죠. 연기금이 진정한 승자인가 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코스피 선물로 보면 어쨌든 그래도 뭐 선물은 그래도 많이 안 뺐어요, 그죠? 그런 걸로 봐서는 조만간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오늘 뭐 아까는 7%였는데 지금은 8%대로 올랐습니다. 지금 8%대로 올라가고
제가 어제 수요일 날이었죠. 뷰포인트를 통해서 4만전자는 기회다 했는데 어제 그래도 반등을 4만원 안 찍을 것처럼 했는데 동시효과에 찍어 눌렀습니다. 그래서 49,900원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어제 동시효과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야 삼성전자에서 8% 수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어제 동시효과에 49,900원에 네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4만전자는 기회다 라고 말씀을 제목도 그렇게 달아드렸었죠. 제목 자체도 4만전자는 기회.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는 정말 추세를 바로 돌리기 어렵다. 그리고 자체적인 문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5만 원 밑은 좀 심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많이 악재들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을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기관 외인 쌍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네, 문제는 2차 전지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정말 트럼프가 당선되면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세계 경제 또는 친환경 섹터 특히 이쪽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당선되고 나서 우려감 때문에 계속 하락을 했죠. 계속 반영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정말 무료감이 사실은 우려가 뭡니까? IRA 폐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추가 하락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삼성 SDI가 25만 원 밑 아래다? 이거는 좀 기회로 봐도 무방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양봉으로 돌아선 종목들도 있어요.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좀 과하다. 그렇죠? 이미 악재는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이유는 그렇죠? 역시 실적이 3분기 요거보다 살짝 조금 못 미쳤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야 이게 바로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 IRA에 대한 어떤 트럼프 당선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기본은 실적입니다. 실적. 제가 실체가 있는 거를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되어야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언급은 다른 종목도 뭐 시장 분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추천은 드리진 않죠.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줘야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네 이제는 이제 우려감이 그죠? 이제 현실이 됐고 이게 너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이제는 뭐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근데 실적이 되는데도 무조건 우려감 때문에 하락했다. 이거는 무조건 기회죠. 이건 무조건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3분기도 역시 이제 좋지 못한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3%대까지 내려왔어요. 이거는 솔직히 좀 우려감이죠. 이거는 우려감이고 여기서 추가 하락하지 않으면 그래서 4분기부터는 또 내년부터는 실적이 좀 돌려줘야 되는 모습이고 삼성 SDI가 좀 아쉬운 거는 그거죠. 그래서 4분기부터 스탈렌티스에서 미국에서 합작법인을 공장을 가동을 하는데 트럼프가 때마침 IRA 세액 공제를 없앤다. 이건 좀 솔직히 아쉽긴 아쉽습니다. 아쉬운 뉴스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었다. 사실 뭐 이게 기회는 기회인데 시장도 지금 마침 이제 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오늘 추가 하락은 정말 과하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이미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려감이 또 우려감이 우리가 또 좋지 못했던 게 미중 무역 분쟁 트럼프 시기 저 1기 집권 때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주가가 좋지 못했는데 그런 우려감 때문에
부각이 되는 게 뭐냐? 히토류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급등해졌어요. 거의 뭐 상한가 가지 않나 싶었는데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음봉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미리미리 이제 그 좀 조짐이 좀 있긴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 이런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보는 생각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에 대한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주식은 뭐다? 대응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려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고 기대감에 대해서 또 있죠. 기대.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북한이 있다 보니까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대감 뿐이에요. 기대감 뿐이고 그래서 당선되면서 급등을 해줬지만 역시 또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남북 간의 문제는 이게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좀 보수 정부다 보니까 좀 해결해야 될, 좀 선결해야 될 과제가 좀 많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강하게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난티라는 종목을 그래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3분기 실적 그 1, 2분기가 이제 올해 실적이 그닥 좋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역시 옛날에 금강산 그때 호텔 아마 리조트 관련돼서 남북 경협주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작년에 실적이 좋은데 올해 좀 좋지 않아서 좀 됐었는데 이게 3분기에는 실적이 그래도 좀 흑자 전환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좀 단기간에 보기보다도 장기간으로 좀 보면 좋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역시 우크라이나. 트럼프가 이제 뭐 유세할 때마다 매번 장담을 했죠.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이제 전 세계 전쟁 자기가 다 해결할 거다. 그쵸? 그리고 우크라이나. 아무래도 푸틴이 트럼프랑 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뭐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기조가 좀 다릅니다. 그쵸? 트럼프하고 뭐 바이든, 워낙 이게 기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 같은 스타일이 이런 때는 더 맞을 수도 있긴 있죠. 제가 뭐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경제 좋지 않고 우려가 또 현실이 또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쟁 종결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스타일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푸틴과도 어쨌든 바로 다이렉트로 좀 대화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가 우려감이 많은 사람이긴 하지만 또 캐릭터 자체가 또 확실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또 움직일지도 뭐 대략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워낙 많이 파기가 됐죠. 그래서 뭐 1055조, 1000조. 우크라이나 채권 투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터지면 좀 크게 터질 수도 있겠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에너지, 건설, 민간 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아무래도 트럼프 2기 집권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더 이상 이게 뭐 물자도 물자지만 나가서 싸울 병력 자체를 구하기 어려워요. 너무 많이 또 희생이 됐고 오죽하면 러시아가 물론 잘한 거 아니지만 북한의 병력을 뭐 데려다가 어쨌든 뭐 이게 뭐 우리한테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병력을 수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는 더하죠 사실은. 그래서 젊은 사람이 다 나가서 많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뭡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뭐 명분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 아니 땅보다도 그죠? 어차피 뭐 크게 땅을 빼앗기고 뺏는 거 이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뭐 쉽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희생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네,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사실 이런 거죠. 트럼프가 사실 이런 부분도 잘 파고든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뭐 전략이 잘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어쨌든 사업 규모도 크고, 우리나라가 아무튼 뭐 동유럽, 폴란드 뭐 이쪽에 헝가리, 체코 이쪽에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높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바르샤바, 그렇죠? 아무튼 이제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제 전쟁터다 보니까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EU 우크라이나 투자 컨퍼런스를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최근에 말씀 좀 드리고 있었죠. 일단은 뭐 건설기, 그죠? 그래서 요것도 최근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워낙 또 사실은 뭐 우량 기업이기 때문에 좀 말씀 좀 드린 바도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오일선하고 한번 급등해주고 트럼프 당선되고 급등해준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또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다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SY는 잘 아시는데 스틸텍을 잘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SY 자회사인데 뭐 조금 상장한 지는 좀 됐습니다만 어쨌든 SY 스틸텍 여기 오늘 상한가입니다. 아무래도 SY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현지 법인 또 공장도 건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듈러 주택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건물들이 뭐 가자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현지에서 이제 전통 방식보다는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서는 레고처럼 쌓는 방식이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비용도 절감되기 때문에 사실 모듈러 주택은 제가 요거는 이 자체만으로도 성장성이 매우 좀 크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합쳐서 그리고 아무래도 SY 스틸텍은 자회사인데다가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을 좀 더 많이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모듈러 주택에 들어가는 어떤 건축 자재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Y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폴란드에서 뭐 양해각서 뭐 MOU 했다는데 여기 현지 법인과 그래서 양해각서를 하고 그리고 국내 1위 모듈러 주택이죠. 모듈러 주택. 그래서 현지 업체와 공장을 설립한다. 요게 작년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름만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아니라 실제로 현지에 공장까지 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SY 스틸텍 자회사가 먼저 상한가에 도착을 했고 뭐 SY는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가긴 했죠. 그래서 오히려 더 기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2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뭐 지금도 한 10% 좀 18% 정도인데 일단은 뭐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관련성이 매우 매우 높고 그쵸 수주를 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역시나 실적이 받쳐주는 그래서 3분기 실적 지난 이제 14일 날 어제 다 발표가 됐죠.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역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모듈러 주택 자체가 여러 가지 뭐 비용 면이라든지 또 효율적인 면 이런 면에서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 하는 업체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현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우리가 그런데 초점을 좀 두어야겠다. 오늘 SY 스틸텍이 먼저 상한가에 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늘은 SY 스틸텍이 대장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 SG가, 매우 여기도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아스팔트, 요거 회사, 관련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MOU를 작성하고, 분명히 우크라이나랑 좀 관련성이 있는 거는 맞아요. 있는 거 맞는데 아무래도 SG를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요거지요. 요거. 예. 물론 회사가 잘 돼서 좀 살아나야 되는데 너무 이제 적자가 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러면은 제가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호재가 앞에 있는데 SG가 오늘 좀 밀린 이유예요. 그래서 SY 또는 SOS택이 좀 더 강한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 받쳐주고 그리고 모듈러 주택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SY랑 같이 또 하는 회사가 코론 글로벌입니다. 코론 글로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좀 밀렸다가 오늘 또 재차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코론 글로벌도 지난번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밀렸어요. 이 이유는 역시 건설사 자체가 실적이 여기도 좀 적자가 많이 나 있지만 조금은 좀 쌓여 있다는 최근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테마든 뭐든 좀 실적이 좀 받쳐주면 좋겠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요번에 요거를 계기로 정말 코론 글로벌도 잘 실적을 잘 쌓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실적이 좋아야 그 회사가 오래오래 살아남고 그리고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냥 안 돼 막 쳐다보기도 싫어. 그럼 기회가 있어도 못 잡는 거예요. 저희 웹사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그죠? 정말 동트이전이 가장 어둡다 또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가 4만 전자 갈 줄이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뭐 10만 전자 간다고 했는데, 그쵸?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오늘 또 강하게 반등을 해주었고, 그리고 또, 트럼프에 대한 마냥 우려감만 있는 건 아니다. 정말 이렇게 수혜를 보는 섹터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스터스터디 멤버 모집합니다. 정말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함께 하실 분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365-344요. 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이고요. 다들 성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